유튜버 젊은 시각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학생의 소리 TV 이명준 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첫 번째로 다뤄볼 토픽이 페미 친문 좌파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의 말을 인용할게요. 페미 친문 좌파 개혁신당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나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여의도 안팎에서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개혁신당에 대해서 비판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신당의 현재 상황, 합당 이후의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예, 유튜브 젊은 시각부터. 예. 참, 저는 원래 그 이준석 대표 본인의 자리로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께서 이준석은 뭐 반페미, 그리고 뭐 청년의 대표, 이렇게 이제 호칭, 타이틀을 이렇게 붙이곤 했지만, 이번에 이제 개혁신당을 통해서 드러난 결과는 이준석 주변에는 젊은 청년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뭐 5, 60대의 이런 어떻게 보면 기성, 지지층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반페미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 극성 그 페미 이런 멤버인 이제 류호정 의원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해주신 이런 분들이 이게 영입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가장 참 기가 막혔던 글이 뭐였냐면 이제 돌아가신 고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님과 이준석 대표의 이 설전을 제가 보면서 이게 정말 좀 시간이 지난 얘기지만 화가 나고 참 제가 속았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이번 이 개혁신당을 통해서 이준석의 뭐 새로운 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이준석이라는 분의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간 거다. 우리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것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준 대표는 어떻게 보나요? 저거 개혁신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개혁신당이 아니라 제가 사실 예전부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네. 신구태 세력이라고 했거든요. 신구태 세력? 네, 지금 신과 구가 합쳐졌네요. 새로운 구태 세력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아젠다로 설정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운동권 정치 청산하겠다. 그렇죠. 대한민국 좀 먹고 있는 운동권들 청산하겠다. 이런 것들 비전을 제시를 하셨는데 예. 매우 동감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국회에도 운동권들 많이 들어가 있고요. 노조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언론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문화예술 컨텐츠계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운동권 청산이라는 건 정말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준석이는 항상 자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개혁 보수 내지는 지금 이제 또 개혁 신당 예.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개혁 세력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낙연이랑 합당하기 직전에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서 뭐라 했냐, 기득권 세력처럼 하지 말고 네. 이제 그 자기가 내주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연수 문제 같은 걸 좀 풀어와라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네. 전 그걸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네. 그걸 보고 저는 딱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준석 대표는 이게 자기를 개혁 세력이 하는데 이 개혁 세력이 아니라 신구태 세력이다. 네. 과거에는 이 운동권 세력들이 무대가 대학가였습니다. 네. 대학가에서 화염병 던지면서 투쟁을 했다면은 네. 이준석이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 이 여의도 신운동권 세력들, 이 사람들은 새로운 구태 세력일 뿐이다. 뭔가 새롭거나 개혁적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학가에서 운동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의도 궁궐에서 더 호화스럽게, 더 따뜻하게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구태 세력. 그래서 개혁신당이라 할 게 아니라 구태신당이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현장도 갔었고, 최근에, 그래서 개혁신당 합당 이후에 보수정당이냐, 아니면 좌파정당이냐,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데, 지난 1월 달에 허은하 지금 수석 대변인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혁신당 보수정당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와서 말이 달라졌어요.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자유. 지금 진보와 보수. 제가 김용남 직함은 모르겠는데 개혁신당의 김용남 있잖아요.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설 연휴 기간에 물어봤는데 개혁이나 진보 이런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가 이런 정신이 많이 훼손되었다. 그래서 개혁신당은 자유다. 자유 뭐 상식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식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대표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이런 게 아니라 자유 이걸 외치고 있는데 이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젊은 시각. 네. 이 참 자유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 단어 하나로서 우리가 북한과 우리 한국의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 반대로 또 이 자유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이런 생각을 마음껏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건 자유가 아니죠.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치 이념, 정체성
그리고 이게 방향이 맞아야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지. 이게 각자가 무슨 김치 피자 탕수육인가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막 그냥 짬뽕이 돼 있었는데 네. 근데 이게 오히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또 확실하다는 거예요. 네. 이거 이번에 그 양정숙 네. 그 의원이 민주당 탈당하셨던. 네, 탈당을 했고 영입이 됐는데 예. 이 보면은 사실 뭐 탈당이라기보다는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다. 예, 이분이 이제 뭐 부동산 실명제 위반, 명의신탁 막 이런 걸로 이제 했다가 이게 네. 이제 나중에서 이제 간신히 무죄가 났지만 네. 이게 이제 무슨 일이냐면요. 4년 만에 재산 신고를 했는데 40억을 늘어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왜 어디서 40억 어디서 났어? 했더니 이제 본인이 이제 뭐 4개의 뭐 빌딩 뭐 이런 뭐 부동산들이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이제 본인 거였다. 네. 이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네. 근데 이 양정수를 영입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경상보조금 하루 전날 3천만 원 원래 이제 받아야 되는 거를 6억 원 받으려고 이제 급하게 영입한 거 아니에요. 돈 받으려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개혁신당이라는 걸 면밀히 보면은 류호정 의원 오고 그 현역 의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기호 3번 받으려고. 네. 그리고 양정수 의원은 왜 필요합니까? 원래는 그 뭐 황보승희 의원 이제 부른다고 했다가 이제 네. 그분이 이제 안 되니까 네. 이제 양정수 의원 불러서 6억 원 타먹고 그러니까요. 6억 원이 그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뭐 코인 해가지고 선거 세 번 치를 돈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10억 원 이상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돈으로 6억 원을 당대표가 기꺼이 당에다 헌납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일들을 벌이면서 참 이렇게 자유라는 거를 함부로 입에 올리는 거는 마치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이렇게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명진 대표는 어떻게 보나요? 지금 이준석 대표도, 예. 이준석 대표도 지금 자유라고 하고 있죠. 예. 우리가 보수정당이냐, 아니면 뭐, 이렇게 막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자유의 정당이 됐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같이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허울 좋은 얘기하는 것 뿐이고요. 네. 저는 이준석 대표 그리고 허은하 수석 부대변인인가요? 그분이 얘기하는 자유가 굉장히 정치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인 단어. 굉장히 정치적인 단어인데 어떻게 정치적이냐? 지금 민주 그리고 진보, 인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좌익적인 느낌이 많이 묻어나고 있는 정치 단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건국 때부터 이제 뭐 박헌영이나 이 남로당 세력들에서는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진보, 민주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준석이는 이제 자기를 개혁, 이제는 보수라는 말은 차마 자기도 쓰기 어려우니까 자유라는 말을 들고 오는데 네. 이 자유가 지금 21세기에서는 약간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네. 리버티가 있고요. 네. 리버럴이 있어요. 네. 이준석이 얘기하는 자유는 리버럴이에요. 이게 일반 자유우파 국민들이 얘기하고 또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에서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PC주의예요. PC주의. 그러니까 동성애할 자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페이스북에다가 뭐라 썼냐. 동성애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 언급했나요? 동성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네. 마치 반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네. 그래서 동성애를 할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아예 그런 의제 자체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다. 예. 라고 했는데 이거 완전히 이거 선후 관계가 완전히 바뀐 얘기예요. 예. 아니 차별금지법만 생각을 하더라도 애초에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자유 자체를 억압하는 게 차별금지법인 것인데 네. 이걸 무슨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예 반자유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정확하게 미국의 신좌파, 네. 신좌파입니다. 신좌파의 정치적 언어다. 예, 그래서 이준석이 얘기하는 자유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자유가 아니라 과거에 이 종북 좌파들이 얘기하던 민주, 진보 이런 것과 똑같은 21세기 신좌파형 언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지금 많은 분들이 자유 함부로 쓰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자유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꺼낸 사람이 누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자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라는 것을 미국에서 안 가져왔으면 우리나라는 탄생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유라는 단어를 왜 해설하냐? 우리 팬의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뭐라 했습니까? 보수, 진짜 보수를 외쳤잖아요. 근데 지금 개혁신당 꼬라지 봐요. 이게 진짜 보수예요? 당원 구성 봐요. 이낙연, 금태섭, 류호정, 누구죠? 양정숙? 예, 양정숙. 예, 양경숙? 양정숙. 예, 양정숙, 그리고 양양자.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수 정당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수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보수냐 진보냐라고 물어봤을 때 톡쇼에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거면 대체 왜 나갔냐? 자유주의가 대체 왜 나갔냐는 거죠. 좌유죠, 좌유. 좌유? 아, 자유주의다? 좌유주의입니다, 좌유주의. 그래서 사실은 네. 이 합당을 한 것이 지지율 상승,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합치면은 지지율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런 계산이 있을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좀 크게, 화면 좀 크게 띄워주세요. 자,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고요.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민주당, 국민의힘 42%, 합당된 개혁신당 6%예요. 6%인데요. 자, 같은 여론조사 업체에서 에이스 리서치에서 조사한 1월달 조사 보면요. 이준석 신당 10%, 이낙연 신당 6%, 10%, 6% 합쳐서 16이 아니라 6이 됐어요. 10%가 그냥 떨어져 나갔습니다. 합치면은 1 플러스 1이면 2가 될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젊은 씨가. 제가 참 그 말씀 들으면서 한번 몇 주 전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의원 시의원이가 있을 때 네. 제가 이제 몇 가지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준석은 이제 합당할 거다. 네. 그랬더니 이제 출연하신 이의원 시의원이 아니 그 류호정 있는데 합당 가능하겠냐. 그렇죠.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결국 이제 합당이 됐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예측한 게 이준석 나가면 국민의힘 지지율 오른다. 네. 였는데 오늘 보니까 또 올랐네요. 올랐어요. 예. 예, 이거 이전 1월달 거 보면 33인데 무려 9%가 올랐죠. 한 달 만에.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 이제 민주당도 지지율이 올랐는데 예.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제 양극단으로 네. 어떻게 보면 결집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선거에 이제 시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저 개혁신당이 지금 6%라 나오는 것도 제가 볼 때 이제 허수라고 보는 게 저 6%라는 게 전화를 받았을 때 ARS 전화에다 대고서 난 개혁신당 지지자예요는 할 수 있어도 네. 저 6% 중에서 실제로 선거를 하러 투표함에 가면. 투표장에 가는 네. 그 사람은 이제 얼마나 될 것이냐. 저는요 아마 1%도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참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제 예측이 뭐였냐면 네.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 비명계 의원들이 합치면 네. 그 당시 이제 기억하기로는 제가 이제 뭐 7%와 4%로 기억을 하는데 네. 합친다고 11%가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오히려 그 합당을 안 했을 때 지지하던 이런 각자의 이런 지지율들이 있는데 합쳐서 난 이제 지지 철회할게 하는 그 이탈표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이준석 그 지지자분들을 참 지금 뭐 팬코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난리가 났죠. 다 지지 철회하고 탈당하고 이준석 대표 엄청 비판하고 있지만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저 이따가 얘기할 건데 이따 토픽입니다. 네. 수많은 청년들이 탈당, 비판, 이준석 이럴 거면 국민의힘 왜 나갔냐? 네. 그냥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냥 수구리지 왜 나갔냐?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지지자들이. 예. 참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바에서 네. 까로 바뀌면 그렇게 무섭다고. 그렇죠. 저 이런 극성 지지자분들이 이런 실망감을 안고선 이제 극성 뭐 이제 안티팬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걸 뭐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일을 그렇게 저희 펜앤마이크에서 그렇게 절대로 합당하지 마시고 독자의 그렇죠. 길을 가시라. 예, 예. 그러면서 이렇게 조언을 했던 걸 본인 다 부정하고선 여기에다 이제 민주당에다 이 당을 성납하는 막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남 탓할 거 없다. 아. 예, 본인이 다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전 대표 어떻게 보나요? 아, 정말 구태신당의 그 면모가 너무 잘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준석 대표 굉장히 자신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신감 빼면은 시체.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사람이 저렇게 자신감이 있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였는데, 근데 지금 막상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대로 하고 보니까 이게 이 구태신당의 이 면모가 속속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다양성 얘기하고 정당민주주의 얘기하고 하면은 얘기를 맨날 외쳤었는데 네. 지금 구태신당이 딱 이준석 대표가 이때까지 늘 외쳐왔던 정당민주주의 네. 아주 표본이거든요. 예. 정당 안에 다양한 의견들을 얘기하는 사람들 다 모아놨어요. 이번에 조국신당도 창당한다고 하는데 같이 못할 이유는 딱히 없다고 봅니다. 빅텐트니까? 빅텐트니까 정당민주주의잖아요. 그 송영길 정치검찰 해체당인가요? 뭐 그것도 같이. 아, 그러게요. 그것도 네. 같이 하면은 네. 정당 내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모이겠어요. 비빔밥론. 예.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는 이준석이 얘기했던 건 그냥 권력 투쟁의 용어로서 쓴 정치적인 구호였을 뿐이지 네. 진짜 이준석 대표가 무슨 뭐 정당 내에서 다양성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거 하려면 합당했으면 안 되는 거였죠 애초에. 그렇죠. 자기 자기 지지자들 자체들이 아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네. 진짜 뭐 민주주의라고 다양성 이런 거는 각 정당들이 이 정당이라는 건 이념 결사체지 않습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당들이 다양한 얘기를 국회에서 하면은 그건 이제 뭐 다양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네. 정당 자체가 짬뽕이라는 거는 이건 정당 민주주의도 맞지가 않고 그냥 이도저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우리는 뭡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다. 자신이 그렇게 비판하던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의 그 국민의힘의 발끝에도 못 따라가고 국민의당? 있다. 네. 좌파한테 당 갖다 바친 거나 다름없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허은하 수석대변인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이 중간에 백브리핑을 나왔어요. 허은하 수석대변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지점이, 그리고 2030 청년들이 가장 분노했던 게 개혁신당 합당하기 전에, 전날인가 이틀 전인가 아무튼 그 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원들 대상으로. 합당 찬성하냐 반대하냐. 근데 합당 그 설문조사 공개 그 결과를 아직도 공개를 안 하고 있고, 제가 물어봤어요. 공개할 겁니까? 하니까 공개 안 할 거래요. 지금 공개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면서 공개를 안 할 거라고. 그러면은 양양자 의원은 합당 반대가 과반이 넘었다고, 반면 이준석 대표는 40%라고 언급을 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거냐라고 하니까 둘 다 맞는 말이랍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서 순간적으로 어제 국회에서 질문하다가 그 답변을 듣고 둘 다 많이 맞다고요? 40%랑 과반이랑 같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답변이 속시원하지 못하고 막 얼버무리듯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또 결과 왜 공개를 못하는 걸까요? 젊은 씨가 어떻게 보나요? 네, 아마 그 본인들한테 유리한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다면은 진작에 발표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뭐 설문조사가 무슨 의미냐, 뭐 이런 물음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열에 9명이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반대를 하는 뭐 한 명이 주장을 하면 또 그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 게 이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설문조사가 이제 결국에 뭐 몇십 퍼냐 이것도 이제 뭐 의미가 있겠지만, 이번에 그 이준석 대표가 합당한 그날 이제 밤에 이제 라이브를 하면서 이제 그 지지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합당하는 테이블에 그 참여한 사람 뭐 3명이 들어갔다. 네. 그러면서 뭐 이준석, 김용남, 양양자 셋이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거기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뭐 따진 거죠. 아니 그럼 뭐 천하람은 어떤 입장이었냐? 이기인은 어떠냐? 예, 허은하는 뭐냐? 예, 허은하 그리고 문성호 대변인, 그렇죠. 홍준현 의원. 네, 홍준현 의원. 네, 이분들은 뭐 어떠냐 하니까 그때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이 뭐였냐면, 애초에 문성호 정책 대변인은 여기 협상 테이블에 낄 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네. 선을 그었고, 홍준현 의원도 뭐 협상 자격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그 고위에 몇 명의 이런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일이고, 그 아랫 사람들은 따라야지. 애초에 테이블에 낄 자격도 없는 사람이 무슨 뭐 합당파냐 자강파냐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좀 경솔한 발언 아닌가요? 예,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런 이제 질문들이 들어왔으면은, 비록 협상 테이블에는 이 3명이 들어갔지만 이런 분들의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를 오히려 우리가 몇 달 동안, 이 2달 동안의 선거 과정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입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옳았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진정한 자유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죠. 그 허은하 의원이 지금 설문조사를 이제 공개를 안 하겠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소통을 이제 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까 너희는 우리의 이제 결정에 따라라. 이런 이제 일방적인 불통의 과정이고,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던 그 이유가 바로 독단, 불통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본인이 지금 그 지지자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불통이고 독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명전 대표는 어떻게 보나요? 그러니까 그게 40%냐 뭐 과반이냐 그게 의미가 없는 게요. 이게 딱 그 구태신당의 면모를 아주 정확하게 잘 드러내고 있는 게 40%냐 50%냐 그거 둘 다 맞다고 했잖아요.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마치 예전에 그 심상정 의원이 네. 준연동형은 그래서 무슨 선거제냐라고 네. 물어보니까 뭐 정확하게 알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이거랑 똑같은 마인드인 겁니다. 그냥 국민들은 개돼지 호구로 보고 나는 따뜻한 여의도 궁궐 안에서 있는
그런 어떤 특권 의식이 이준석한테는 깔려 있습니다. 뭐 구태신당에 합류하신 모든 분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적어도 이준석이라는 이 신구태 세력은 네. 아주 저는 매우 그렇게 보여져요. 최근에 커피 이렇게 옆으로 넘기는 것도 그렇죠. 화제가 되지 커피.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진짜 사회생활이라는 건 해보지도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오로지 자기만 주인공이 되고 자기만 특권의식에 누리고 자기 의존받아야 되는 1cm 찢어지면 헬기 타야 된다는 사람이랑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개혁신당, 구태신당에 합류해 있는 분들한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지금 본인들도 딱히 할 말이 없잖아요. 그쵸. 딱히 명분이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과거 운동권들은 과거 운동권도 그렇고 지금 신운동권들도 그렇고 목적은 같아요. 네. 배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무대가 대학가였고 수단이 화염병이었고 민주였고 정의였고 이런 걸 외쳤었는데 네. 지금은 개혁, 뭐 자유, 뭐 이런 걸 외치면서 똑같아요. 목표는 똑같습니다. 네. 그럼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제가 김무성 전 의원님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보니까 김무성 전 의원님 불출마 선언했던데 그렇죠. 적어도 이번에 김무성 전 의원님 불출마 선언한 거 이번에 그것만 딱 봤을 때에는 이준석보다 김무성이 훨씬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자유 그리고 보수 지금 국민의힘이 무슨 보수냐라고 하시는 분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무슨 진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압니다.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근데요. 국민의힘은요 120명 중에 뭐 이상민 민주당 의원 왔다 하더라도 120명 중에 한두 명이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많은 의원 100몇 명 중에 한두 명인데 지금 개혁신당 애초에 개혁신당 초기에 세울 때 뭐라 말했습니까? 허은하 수습연이 뭐라 말했어요? 보수 정당이라면서요. 그리고 진짜 보수 개혁 보수 뭐 이런 거 외치면서 나가지 않았나요? 국민의힘 나갈 때 자유와 보수 부르짖으면서 나갔잖아요. 근데 그 지지자들 그거 보고 반해서 나갔는데 지금 당 구성원을 보란 말이에요. 류호정, 금태섭, 배복주, 이낙연, 조응천, 이원우 민주당 쪽 인원들이 훨씬 많아요. 그냥 90% 이상이 다 민주당 쪽 인원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수냐고요. 이게 어떻게 자유냐고요. 지금도 개혁신당 합당 이후에도 뭐 보수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최근에.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평론이랍시고 이런 거 하면서 개혁신당 합당 지지한다, 제3지대 지지한다, 국민의힘과 양당 정치 깨기 위해서 개혁신당 잘 된다. 이거는 궤변입니다. 보수, 뭐 진보 이런 거 가릴 것 없이 민주당 쪽 사람들 마찬가지고 개혁신당은 지금 잡탕만도 못해요. 이념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 뭡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당에서 다 비주류가 됐기 때문에 비주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뭐가 빅텐트예요? 그냥 인원만 많은 빅텐트예요. 천장이 있어야 제대로 지붕이 있어야 빅텐트 텐트라고 부르는 거죠. 비 오면 비 다 새고 눈 오면 눈 다 맞고 이런 집인데 뭐가 빅텐트고 뭐가 그겁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뭐 개혁신당 지지한다? 이거는 궤변입니다. 보수, 진보, 이념, 자유 이런 거를 본인들이 정말로 바라고 정치판에 원한다면은 그런 생각을 단 하나도 가지고 있다면은 개혁신당은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구성원을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배신당했다. 이준석 지지층 이탈 조짐 복잡해진 손익 계산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 청년 당원들의 분노가 굉장히 거세요. 탈당은 물론이고 이준석을 향해 배신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 어떻게 보시나요, 젊은 씨가? 예, 참 제가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펜코라는 이제 커뮤니티에 이 댓글과 이제 기사들을 이제 좀 글들을 쭉 정독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사실 펜코라는 곳에서 저를 향해서 참 윤석열 대통령을 초기에 지지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이제 비판을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어느 순간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다가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는 또 이제 반윤, 반한동훈,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또 지지하다가 또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를 또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이게 보이스피싱도 이게 한 번 속으면은 이거 피해자가 이건 당연히 잘못한 거지만 똑같은 거를 좀 두 번, 세 번 속으면은 그때 이제 저는 그 피해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이제 끊임없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참 이제 많은 언론에서도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고, 그러면서도 펜코라는 작은 커뮤니티, 동굴 안에 이제 갇혀서 우리가 무조건 옳다.
무조건 뭐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뭐 이제 틀딱이라고 하는 이제 세대 비판적인 용어를 쓰고 그리고 뭐 이제 여성 비하까지도 하고 뭐 세대 성별 이런 거 이제 다 갈라치기를 하면서 우리 이준석 대표가 오라라고 이렇게 참 동굴을 이렇게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서야 동굴이 깨지고 밖에 있는 이제 빛을 그 동굴의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서야 이제 드러났다 하는데 이제 그 표현이 이제 배신당했다는 건데 네. 전 오히려 이게 배신당한 게 아니라 지금 2, 3년 동안 뭐 길게는 5년 동안 주변에서 이준석에 대한 실체를 많이 알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배신당했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여우와의 뭐 심포도 이야기처럼 스스로 이제 합리화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참 인상 깊게 그 본 댓글이 뭐였냐면 예. 결국에 뭐 어르신이 옳았다 막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평소에 비판해왔던 대상을 예. 향해 이제 틀딱이라고 비판을 해왔지만 예. 어르신이 옳았다. 그리고 또 어느 댓글에서는 뭐 당장 진성호 TV를 구독하러 간다. 뭐 이런 글도 있고 뭐 신의 진성호 한수 TV. 예. 신의 한수가 옳았다. 예. 막 이런 댓글도 있는데 네. 이게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비아냥되는 표현일 수도 있겠고 웃으려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이렇게 많이 알려왔습니다. 이제서야 참 이제 드러나서 조금은 뭐 다행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제서라도 이 진실을 많이 알려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오히려 이렇게 더 날카롭게 비판하고 우리가 더 진실을 찾아간다 이런 거를 보여줌으로써 이제 좀 정치권이 이제 청년들을 함부로 이렇게 무시 못하도록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병준 대표는 어떻게 보나요? 진짜 어르신들 말씀 들어서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좀 절실하게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예.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건 다 이유가 있구나. 이게 뭐 그냥 잠깐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얘기를 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이걸 말 듣지 않은 거는 그건 그 사람 잘못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이때까지 지지해왔는데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하면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준석이 배신을 한 거는 지금 처음이 아니죠. 처음이 네, 아니라. 지금 이준석 이제 그 한 줌 예. 남아있는 그 지지자들이 이제 배신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때까지 보수 진영, 우파 진영의 전통 당원들, 네. 국힘 전통 당원들이나 수많은 이 보수 진영의 국민들 네. 내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준석한테 계속해서 뒤통수를 맞아왔어요. 예. 계속 배신을 당해왔습니다. 그 배신을 당한 사람 중에는 님들이 그렇게 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준석한테 배신을 당했었어요. 대선 때만 하더라도 뒤통수를 얼마나 얼얼하게 몇 번 맞았습니까? 2번 가출했죠. 그렇죠. 가출만 2번이고 그 내부에서는 얼마나 뒤통수를 맞았을지 모르는 겁니다. 예. 근데도 어떻게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결국 가가지고 또 큰 포용력, 큰 리더십 또 보여줬죠. 그렇죠. 그러면은 단순히 배신당했다 해가지고 이준석에 대한 분노만 표출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번 이제 되돌아보고 그럼 어떤 선택이 더 옳았었는지 예. 이걸 복귀해보는 것이 이제는 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네. 그런 길이다. 예, 그리고 지금 이준석한테 그렇게 분노를 표출해봐야 예. 님들이 그렇게 원하는 이준석은 이제 돌아오지 못한다. 왜? 저 안에서 이준석이 온전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수많은 좌파들이 이렇게 호시탐탐 그리고 권력 만만치가 내부치기- 않잖아요. 그죠. 저기 지금 뭐 온전하게 당 계속해서 가겠어요. 총선 끝나면은 바로 서로 뒤통수 칠 준비만 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저기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온전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도 저기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님들이 원하는 이준석 그런 건 다 허상이었다. 예,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저희가 조만대장경,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조만대장경, 그리고 조 vs 국, 조와 국의 싸움 이런데 요즘에는 핫한 단어가 실제로 이준석을 지지했었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준 vs 석, 준과 석의 싸움, 이준석과 이준석의 싸움라고 하는데 과거에 이준석은 이제 허원학수 대변인도 보수 정당이라 했는데 지금 개혁신당 보면은 보수도 아니고 그리고 운동권에 대해서 2019년에 제가 기사 썼는데 2019년에 이준석 대표가 뭐라 했냐면은 586은 금수저 꼰대이고 586 능력에 대해서 물음표다 라고 했더니 이제 와서 최근에 여러분은 방송 찾아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뭐라 말했냐면요. 운동권에 대해서 586 운동권 솔직히 능력 괜찮다. 그걸 뭐 굳이 뭐하러 까냐. 좋대. 좋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 586 운동권에 대해서 쉴드를 치고 다니는 겁니다. 왜? 개혁신당과 합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개혁신당 당 안에는 민주당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운동권 출신도 있겠죠. 나중에 더 들어오면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조와 국의 싸움이 아니라
준과 석의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체 이 사람들이 아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러한 상황 젊은 시간 어떻게 보나요? 예. 참, 이준석 대표를 제가 이제 비판했던 이유는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오늘 이제 팬앤마이크에서 이제 기자님께서 쓰신 것이 이제 싸가지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또 집중했던 것이 뭐였냐면요. 결국 이준석 대표가 비판하는 그 대상이 결국 이제 다 내분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네. 지금 양형재 의원과 이제 뭐 손잡고선 같이 유세 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번에 또 뭐 합당이 40% 이하냐, 50% 이상이다로 양형재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이렇게 의견이 지금 다투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낙연 대표랑 이준석이랑 지금 또 갈등이 있는데, 예. 그 뭔가 했더니 당색 갖고서 지금 싸우고 있다고 해요. 남색이냐 주황색?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준석 대표는 주황색으로 가자 했었고, 네. 이낙연 대표는 오렌지인데 여기다 남색을 더해보자. 뭐 민주당 색깔 살짝 부어보자. 그래서 합쳤더니 이게 갈색이 나왔다는 거죠. 갈색이 나와요? 예, 오렌지색과 남색을 더하니까 오. 갈색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사실 대한민국에서 갈색 정당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왜 없는지는 뭐 대충 이렇게 네. 뭐 이게 연상이 되기도 하고요. 네. 네. 참 그런 점에서 결국 이 이준석 대표가 항상 있었던 곳에는 예. 내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이기도 하지만 예. 사실 최근에 비대위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제 뭐 문제점을 이렇게 제기를 했다가 이게 이제 논란이 됐던 것도 아니 왜 이게 비판의 대상이 안으로 향하냐는 뭐 이런 이제 논리로서 이제 비판을 받기도 했었고, 그런 점에서 참 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뭐 본인과 본인의 과거와의 이런 지금 뭐 싸움처럼 이게 조적조처럼 준적준이 되고 있는 건데, 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결국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이 본인이 정치적으로 자리를 잡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결국 이런 내분을 통해서 이런 소수의 지지층을 확보하되 또 대다수의 이런 반지지층과 이런 또 싸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본인의 정치적 역량을 끌어올리는 이런 정치를 해온 것이다. 그것이 지금의 뭐 준적준, 준만 대장경 뭐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명준 대표는 어떻게 보나요? 지금 준적준 내지는 준 vs 석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그 본질, 그 기저에는요. 네. 가장 되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준석은 위장 우파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좌파 포지션에서는 네. 의미가 없는 정치인이에요. 의미가 없다. 네, 보수 진영에서 보수 정치인들 쑤시고 댕길 때나 이준석 전 대표가 의미가 있는 정치인이었지, 예. 좌파 진영 가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보수 진영에서 쑤시고 댕기니까 의미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나름 각광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냐? 이 주요 언론사들이 이 보수 패널이라고 막상 불러와가지고 진짜 보수 인사들 막 다 쑤시고 댕기는 패널로는 이만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너무 보니까 좋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때 한 말이 지금은 이제 또 좌파 정당이 왔잖아요. 네. 좌파적으로 또 이제 정치적인 발언들 많이 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준 vs 석 구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껍질이 벗겨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막상 또 여기 오면은 좌파들이 좋아하느냐, 네. 반기느냐, 반기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분 있잖아요. 예. 그분 좌익 진영에서는 굉장히 원로지 않습니까? 원로죠. 큰 어른인데 네. 그분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보수 진영에 있을 때에 더, 그러니까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보수 진영에 있을 때 더 의미가 있지 좌파 진영에 있다고 그 의미가 있겠냐?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는데 네. 의미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 뉘앙스로. 네, 저쪽 진영에 있을 때 더 빛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지금의 포지션에서는 네. 많은 것들을 하기 힘들다. 약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손절했네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즉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예. 과거에 그 위장 행세를 하면서 해왔던 그 발언들과 네. 부딪힐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래서 과거에 민주당 인사, 특히나 민주당 인사들이겠죠. 이준석 대표의 이런 응원하고 막 불도 넣어주고 장작도 넣어주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같이 몰라. 나 모르는 사람이 그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손절하고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또 이 사진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진 여러분들 우리나라 2024년입니다. 2024년 정치판에서 설 명절에 저는 저 사진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적어도 옷이라도 색깔 맞춰 입고 오던가. 아, 저 때는 합당 전이니까 알아요. 아는데
적어도 색깔이라도 통일해서 오던가. 저게 뭡니까? 색깔이 뭐 무지개 LGBT예요? 아, 그것도 아니고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라인업도 화려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언급해드렸지만은 류우정, 배복주, 금태섭, 이낙연, 양정숙, 조응천, 이원욱 등등 이준석까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저 사진 속에 있는 인원들, 그리고 사진 밖에도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영입 보도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개혁신당 빅텐트의 라인업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젊은 씨가. 그 당대표는 지금 뭐 공동대표잖아요. 예. 그런데 총괄선대위원장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낙연 대표입니다. 네. 결국에 이낙연 대표가 이번 그 총선을 이제 지휘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이제 각자 이제 12.5%씩 이렇게 이제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당, 명, 그리고 뭐 당의 색깔, 그리고 당 대표는 지켰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상 나머지는 민주당한테 이게 헌납을 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이낙연 대표의 이제 주도권을 이제 더 이제 가져갈 것이고, 이번에 이제 영입된 이제 양정숙 의원도 물론이고 비명계 의원들도 물론이고 이런 나머지 의원들은 하나같이 다 민주당에서 또는 민주당 출신, 민주당에서 제명된 민주당 출신들이 이제 모인 것이고, 이 자리에 혼자 이준석 대표 혼자만 이제 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참 그 이제 그 총선이 2달 남았는데 과연 이 정당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민주당이 이제 이낙연 대표, 이재명 민주당으로 이제 선거를 치르는데, 만약에 이재명 민주당으로 선거를 치렀다가 이번에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한테 박살이 났다면,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망할 거 아니에요? 친명계가 해체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때 그 이제 공석이 된 민주당을 이제 점령을 그대로 무혈 입성을 하려는 그 당이 지금 이 개혁신당이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럼 전 심지어 한 발짝 더 나아가면은 저 이준석 대표는 아마 그 이재명과 친명계가 쫓겨난 그 민주당에 또 충분히 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보고, 이게 설마 싶겠지만, 아이, 설마요. 예, 그런데 이게 류호정과 설마 합당하겠어? 배복주 이분과 합당하겠어? 했던 그 이준석 대표가 설마 민주당까지 가겠어? 에이. 이것도 한번 2달 뒤에 뭐 우리가 또 예상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설마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에 입당을 한다. 예. 설마 그럴까요? 네. 그럼 더 정치적으로 완전히 저도 설마 류호정 의원과 합당하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 예. 그랬었는데 이명수 네. 대표는 어떻게 보나요? 지금 배복주 그분이 개혁신당에 들어가 있죠? 이미 개혁신당 당원이에요. 아. 오늘 언론 보도 통해서 네. 2월 10일에 입당을 했다 나왔습니다. 새로운 미래.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지금 합당이 됐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합당된 거죠. 역시 뭐 구태신당답네요. 일단 저 그림을 봤을 때 뭔가 예. 그냥 직관적으로 든 생각은요. 네. 뭔가 당이라는 게 뭔가 좀 그림이라는 게 좀 그려져야 되는데 뭐 아무런 그림도 안 그려진다. 예. 일단 옷 색깔도 너무 다 좀 눈부시고 눈부시다. 예, 눈이 아파요. 눈이 아프다. 눈이 아프고 예. 이 띠를 맨 것도 색깔도 다 다르지만은 네. 방향도 일체감이 없습니다. 방향도 다 따로 메고 있어요 지금. 그러네요. 예, 이게 뭐 또 그림이라는 게 좀 그려져야 되는데 그림이 안 그려지고 누가 봐도 떴다방이라는 게 보여지잖아요. 네. 저거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일단 전 그것부터 의문이고 거의 뭐 이 정도면 시민단체급 아닌가? 이거 뭐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 당 색깔도 아직 뭐 정해진 게 없고. 뭐 시민단체 비하 아닌가요? 아, 시민단체 비한가? 아, 그러냐. 그럴 수도 있겠네. 아무튼 그림이 안 그려지고 예. 지금 이준석 당 대표가 지금 표면적으로는 저 사진에서는 가운데 서가지고 뭐 이준석은 벌써 뭐 다 지가 진짜 뭐 굉장한 당 대표인 것처럼 가운데서 딱 걸어오고 있는 웃고 있는 네. 이런 그림이 연출됐지만 네. 사실 저 주변 감싸고 있는 이 좌파 큰 어르신들 가만히 두겠습니까? 저게 세대포인가요? 예, 일단 간판으로 세워두고 예. 야 우리 청년 저 우파 진영에서 한참 쑤시고 다니는 거 내가 아주 잘 봤네. 예. 이제 우리 총선 때까지 한번 같이 열심히 해봐. 이러고 딱 그냥 가운데 세워준 거잖아요. 그림이 안 그려진다. 거기에 이준석 대표는 노란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직관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더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럴 거면 신지의 대선 때 이명준 대표는 특히나 대선 당시에 예. 그 신지의 영입 반대, 네네. 새로 뭐였죠? 새 준비 창립 뭐 새시대준비위원회. 예, 거기서 일했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뼈저리게 알 텐데 네. 그때 왜 가출했냐는 거예요.
아니 류정이랑 그냥 청년들 반응입니다. 저희 반응이 아니라 청년들이 실제로 강사민 상급 부대변인이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었던 청년들이 이럴 거면 신질 때 가출 왜 했냐? 류정은 오케이냐?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 이준석 대표의 너무나 뼈아픈 이런 말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젊은 시각은. 제가 그 기억하기로 그 당시 이제 캠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이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신지의 영입으로 인해서 분노하던 사람은 네. 이준석이 아니라 맞습니다. 여기 계시는 이명준 당시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그 선우윤호 그 네. 부위원장님 그리고 저 그리고 뭐 최인호 장해찬 관악구의원. 예 최인호 의원 그리고 뭐 장해찬 최고위원 네. 권성동 의원 이런 분들이 비판을 했던 거지 이준석 네. 대표는 그때 무슨 입장인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막 저는 이랬던 게 기억이 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가 오해 중에 하나가 여가부 폐지 그 한 문장으로 히트를 쳤던 거 네. 그것도 뭐 이준석 대표 작품 아니냐? 아니에요. 그거 권성동 의원 작품이고요. 네. 장해찬 최고위원 그리고 이제 청년 당시 이제 청년 보좌역 네. 이런 분들이 작업을 한 건데 네. 그게 이제 또 뭐 이준석 작품으로 해서 이게 또 이게 언론에 뭐 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오해와 이런 뭐 잘못된 가짜 뉴스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하나 하나씩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때 이준석 대표는 과연 신재 영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병재 대표는 어떻게 보나요? 저도 너무너무 동감이 되고요. 네. 아무래도 다 각자 그때 당시 대선에서 각자의 이 위치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예. 역시 느끼는 게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그때 당시 정말 의문이었거든요. 왜 자꾸 저 이준석을 극렬 지지하는 그 빠들은 준빠들은 왜 이준석이 하지 않은 걸 이준석이 했다고 할까? 그래서 이번에 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 그럼 그때 대선 때는 신지혜는 왜 분노한 거냐 이러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준석은 분노한 적이 없고 제가 아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대선 때 신지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방관한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방관했고 근데 그거를 핑계 삼아서 그때 당시 대선 후보 윤석열과 자기의 이 권력투쟁 그런 거에 있어서 활용을 했을 뿐이지 어떤 무슨 진심으로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활동도 안 했고 내부적으로 어떤 조정을 하는 거라든가 그런 예.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신재 영입을 진짜 결사코 막고 목소리를 낸 사람들은 그때 당시 이준석과는 다른 행보를 한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욕을 하던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와서 또 딴소리 하고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